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HTML5하고 CSS3에서 이제 살펴볼 내용들은 다 살펴봤다라고 봐야 돼요. 기능 같은 경우는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반응형 웹이라는 이 장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반응형 웹이라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등등 여러 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그게, 반응형 웹인가? 이렇게 의아해 할 수도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요번 장에 배우겠지만 미디어 쿼리를 써가지고 어떠한 우리가 이제 몇 픽셀 이상이 되면 스마트폰은 보통 최소 작은 게 320 픽셀이거든요. 거기에 초과가 되면 태블릿 PC는 한 768 픽셀, 그리고 1024 이상 되면 이제 웹, 그러한 형태로 이제 되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웹사이트를 이제 구축을 하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우리가 포털 사이트나 쇼핑몰 같은 사이트들도 보면 잘 돼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웹에서 접근을 할 때는 네이버.com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지만 이제 실제 너무 아프네요. 실제 넘어가 보면 이제 또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로 접속하면 m.naver.com 이런 식으로 모바일이라고 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반응형 웹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 말이 이제 대세가 됐죠. 워낙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쇼핑도 하고 음악도 듣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반응형 웹이라는 걸 아셔야 그 반응형 웹을 이제 따라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자, 반응형 웹사이트 웹 디자인이라는 것은 웹사이트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양한 화면의 크기에 맞게 웹사이트를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니터는 이만하게 크고, 그리고 태블릿은 요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스마트폰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죠?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을 또 여기에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기기에 따라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기기에 따라서 무엇을, 그죠? 우리가 웹사이트를 구축을 할 때 반응형 웹사이트로 구축을 해 놓으면 어떠한 기계로 접속을 하든지 간에 동일한 소스가 적용이 돼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화면 크기의 모바일 기기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갤럭시 S20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나오죠.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 크기에 맞춘 사이트를 별도로 제작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맞잖아요. 이게 갑자기 너무 커지고 또 굉장히 또 더 커지고 이러면 그 기기에 맞게끔 다 소스가 변경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백엔드 쪽이야 프론트엔드가 맞춰놓으면 뒤에서 백에서 돌아가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화면 크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화면 크기에 반응을 해서 화면 요소들을 자동으로 바꾸어주는 사이트를 구현하는 게 바로 반응형 웹 디자인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용어고요. 단 반응형 웹은 해서 모바일 기기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얘는 모바일 기기에 있는 웹브라우저 있죠. 그죠? 웹브라우저 창에 너비 값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보통 320 픽셀 정도에서 뭐 한 많게는 뭐 410까지도 넓은 것들이 있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반응형 웹사이트라고 컬리닷컴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반응형 웹사이트로 만들어진 데예요. 한번 들어가서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 이제 컬리닷컴 있죠, 그죠? 여기에 들어가 보면 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밑에 쭉 한번 내려가 볼까요? 쭉 내려가 보면 어떤 걸 해볼까요? 그냥 워크 이거를 클릭을 해서 자, 뉴 한번 볼까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걸 이제 만약에 이런 웹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웹사이트가 만들어져 있다면 이거를 줄여봅니다. 자, 줄여보면 자, 이렇게 하면 다 보이죠. 그죠? 이렇게 줄이면 줄일수록 어때요? 다 보인다. 그죠? 한 줄로 이렇게 나타내더라도 그죠? 맞습니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형 웹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F12번 우리 개발자 도구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개발자 페이지 검사 이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딱 클릭을 해보면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자, 제가 요걸 클릭을 안 했군요. 여기에 요 부분 있죠. 토글 디바이스 툴바라고 해서 컨트롤 시프트 M을 누르시면 되는데 요걸 딱 눌렀어요. 딱 누르니까 자, 여기에 레스폰시브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모바일에서 지금 요 색상, 아니, 요게, 아이고, 이렇게 나오네요. 요거 지금 그림자 같이 보이는 거 있죠? 요게 사람의 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움직이듯이, 요게 이제 지금 보시면,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표식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레폰시브죠. 레폰시브. 예, 반응, 그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토로라 거, 뭐, 그리고 갤럭시 S5, 그리고 아이패드 등등이 다 있죠. 그죠? 아이패드는 태블릿이잖아요? 이걸 클릭을 해보니까, 자, 768로 픽셀이 딱 이렇게 고정이 됐다. 그죠? 태블릿에는 이렇게 보일 것이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이제 아이폰 5, 아이폰 시리즈는 이렇게 375 픽셀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폰 X는 375에 812 뭐 이런 형태로 다 이렇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아이폰 X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이래 놔두고 만약에 우리의 해상도 지금 제게 1366에 768인가 그럴 거예요. 768 이렇게 되면 자, 이거는 PC에서 보여지는 화면이에요. PC에서 제가 이거를 닫아 볼까요? 자, 요거를 닫아 보니까 이게 지금 제 PC 화면에서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검사 F12번을 눌러보면 여기에 요거 토글 그죠? 디바이스 툴바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 얘가 1366768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아니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꾸몄어. 그리고 나서 미디어 커리에 어떻게 아직 미디어 커리는 배우지 않았지만 내가 이거를 아이패드로 바꾸면 반응형 웹으로 바꾸면 요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뭡니까? 갤럭시 S5에는 이렇게 나오더라.
360에 640으로. 그러면 우리는 손으로 쭉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드래그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기에 따라서 웹사이트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계에 반응을 한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기는 기기의 웹브라우저의 너비에 반응을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뭐 갤럭시 5 이러한 종류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갤럭시 S5라면 그 S5에 여러분들이 브라우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파이어폭스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거기에 브라우저의 너비에 맞춘다 이 말입니다. 기기도 기기지만 엄밀히 얘기하자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반응형 웹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 사이트처럼 얘도 이거는 PC 화면이겠죠. 이건 태블릿이고 이거는 스마트폰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나타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장은 한번 보죠. 자, 반응형 웹의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모든 스마트 기기에서 접속이 가능하고 가로 모드에 맞춘 레이아웃도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이트를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하죠. 그래서 반응형 웹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W3C, 그죠? 알죠?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웹 표준으로 지정한 HTML과 CSS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스마트 기기에도 다 접속이 돼요. 하지만 중요한 그 단점이 있죠. 단점은 이 반응형 웹 기술이 최신 웹 표준인 CSS3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CSS3이죠. 그죠? CSS3의 일부. 그래서 얘는 단점은 최신 모던 웹 브라우저에서만 지원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최신 브라우저만 지원하기 때문에 하위 브라우저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반응형 웹사이트를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한 기술 중에 미디어 쿼리와 플렉스 박스가 있는데요. 이 미디어 쿼리와 플렉스 박스는 최신 웹 표준인 CSS3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위 브라우저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최신 웹 브라우저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컨버전을 하든지 아니면 모바일 전용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웹 표준이 있는 거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올 거니까 뭐 이제 PC에 웹 브라우저를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웹킷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는 조금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미디어 컬이라든지 플렉스박스라는 부분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죠? 우리가 이제 반응형 웹의 장단점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바일 기기를 위해서 일단은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는, 자, 반응형 웹, 제가 요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한번 실습 시간에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몰라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냥 한번 보십시오라고 하고 넘어갔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뷰포트라고 칭을 합니다. 이 뷰포트라는 것은, 자, 스마트폰에서 실제 내용이 표시되는 영역을 우리는 뷰포트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PC 화면과 모바일 화면의 픽셀의 표시 방법이 틀리겠죠, 당연히.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화면에서 의도한 대로 표시되지가 않아요. 사실 이거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뭐 뷰포트를 지정을 하면 기기 화면에 맞게 알아서 확대 축소를 해서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뷰포트를 지정하는 방법에는요, 우리가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바일 기기에 우리가 적합한 사이트를 우리가 만약에 제작을 했죠. 예를 들어 제작을 했다고 해도 정작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내용을 확인해 보면 페이지의 글자가 아주 상당히 적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웹키트라는 기반인 모바일 브라우저, 웹키트라는 기반의 브라우저란 뭐냐면요, 브라우저를 동작시키기, 여기 있죠. 그죠? 자,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사이트를 제작했더라도 정작 스마트폰에서 내용을 확인하면 글자가 매우 작게 표시된다. 그 이유는 바로 웹키트 기반의 모바일 브라우저들의 기본 뷰포트 너비가 980 픽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뷰포트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기본 뷰포트가 이렇게 980 픽셀이에요. 그죠? 이렇게 980인데 이거를 320 픽셀짜리로 이제 다시 나타내야 되잖아요. 웹키트 기반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여기에 적합한 의도대로 했다고 한들 얘는 글자를 작게, 글자나 이미지나 전부 다 작게 나올 수밖에 없죠. 맞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320 픽셀로 맞추어서 우리가 웹사이트를 제작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의 모바일 브라우저의 기본적인 뷰포트가 980 픽셀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조건 980 픽셀에 맞춰서 표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320 픽셀로 만들었던 그 내용이, 웹페이지의 내용들은 의도와 달리 작은 글씨하고 작은 그림으로 표시가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뷰포트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 태그 안에서 메타라는 것은, 우리가 메타 태그의 특성은 뭐 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정보를 이제 이용해서, 메타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뷰포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메타 태그는 아시다시피 뭐 캐릭터 셋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 정할 때, 그리고 그 페이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메타 태그를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타하고 그 다음에 네임에다가 뷰포트라는 속성 값을 주고요. 그리고 컨텐츠 속성에다가 속성 1 값, 속성 2 값, 뭐 이렇게 우리가 나열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width, height, user scalable, 그리고 initial scale, 그리고 minimum scale, 그리고 maximum scale 이렇게 있어요. 이거 다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뷰포트의 너비, 높이, 확대 축소 여부, 초기 확대 축소 값 뭐 등등이 쭉쭉 나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법은 뷰포트의 너비를 스마트폰 화면 너비에 맞추고 초기 화면 배율을 1로 지정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확대 축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뒤에 가서 이 미니멈 스케일이라든지 이러한 요런 부분들, 위드스나 이런 것들은 미디어 쿼리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나눌 때 그때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반응형 웹을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메타 태그에 뷰포트를 지정을 하시고, 컨텐트에다가 자 위드스 너비가 디바이스의 위드스, 디바이스의 어떠한 기계에 나타내는 너비에 동일하게 가져가겠다.
그리고 initial scale이라고 여기 있죠. 초기 확대 축소 값을 그냥 1로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뷰포트가 이렇게 주어지면 어떠한 기계든지 간에 기본값으로 1로 자기에 맞게끔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뭐 100번 이렇게 설명해봐야 뭐 우리는 역시 실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뭐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고, 이제, 잠깐만요. 그리드, 가변 그리드까지 좀 볼게요. 자,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이 있는데, 가변은 뭡니까? 변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고정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그리드는 뭐예요? 격자단 말이죠. 격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격자죠, 격자. 그죠? 그래서 그리드 시스템은 화면을 여러 개의 컬럼으로 나누어 필요할 때마다 컬럼을 묶어서 배치를 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화면 너비, 그죠? 화면 너비에서 우리가 이 화면 너비에서 우리가 값에 따라서 960도 960 그리드 시스템, 1200 그리드 시스템 등으로 나뉘는데 컬럼 개수가 보통 위에서 이렇게 영역을 나눌 때요. 12컬럼 그리드로 줍니다. 혹시 부트스트랩이라는 그 프론트 엔드 부분을 배우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도 12컬럼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웹 배치를 하는데요. 그래서 컬럼 개수에 따라서 12컬럼 그리드와 16, 24컬럼 그리드 시스템으로 나뉘고요. 컬럼은 컬럼의 이걸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하는 컬럼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로입니다. 주로 보통은 960 픽셀의 12컬럼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고정 그리드와 가변 그리드로 나뉘는데 고정 그리드는 픽셀로 써요. 픽셀로 쓰기 때문에 화면의 너비가 일정하게 고정하고 레이아웃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반응형 웹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PC 전용 사이트 제작 시에 편리하다라는 거죠. 왜냐? PC 전용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허나 이 가변 그리드 같은 경우는 화면 너비를 퍼센트와 같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가변 값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할 경우에는 너비 값이 줄어들면 실제 컨텐츠를 확인하기 불편하므로 간결한 디자인을 하는 게 좋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지금 960 픽셀에 12컬럼 그리드를 썼어요. 물론 960이 아니고 940이니까 좌우에서 10씩 패딩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한 레이아웃인 거예요. 그러면 픽셀당 자 60, 그죠? 60으로 60 곱하기 몇 개? 12개가 되죠. 맞나요? 그러면 얼마예요? 120 그리고 얼마인가요? 120에 920인가요? 뭐 이런 형태로 그죠? 예, 900 아니죠. 예, 622 1200 120이죠. 120에 600이네요. 120에 600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안에도 지금 현재 뭐가 있겠죠? 여백이 있겠죠. 패딩을 좌우에 문서에 패딩식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산 공식이 다 있습니다. 위에 이제 할 때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할 거냐, 이걸 기준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데 가변 요소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유추해낼 수가, 아니,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보면 60픽셀로 되어 있다. 그럼 이쪽으로도 지금 패딩이 10픽셀 들어와 있고 이쪽에도 패딩이 10픽셀이 들어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860이라는 값이 나온 거죠. 맞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그리드 격자 관련된 시스템이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고정 그리드와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보시면 문서의 맨 바깥 부분을 일단 우리는 이거를 래퍼라는 아이디 선택자를 줘서 div로 묶었겠죠. 묶고 960으로 지정을 했겠다. 그죠? 여기 했네요. 그죠? 그리고 마진 0 오토에서 중앙에 위치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헤더와 본문, 사이드바, 푸터를 너비 값을 지금 전부 다 픽셀로 주고 있어요. 픽셀. 그리고 플로트는 레프트로 줬고요. 라이트로 줬고 푸터는 클리어 버스에서 위에 있는 플로트 속성 다 해제시켰고요. 그런데 이게 변하지 않는다면, 이게 그냥 PC 전용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화면을 이와 같이 줄이면 이렇게 우리가 잘려서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이 나오죠. 픽셀은 고정값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맞죠? 그 내용이 이제 화면의 너비가 좁아질 경우 내용의 일부가 가려질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게 이제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일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죠. 앞에서부터 수차례 했어요. 픽셀은 절대적인 값을 지니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맞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인데요. 전체를 감싸는 요소의 너비를 퍼센테이지로 변화를 해요. 그래서 꽉 화면에 차게 하고 싶다. 한 100%가 되는 거고요. 여유를 두려면 적당히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감싸는 요소의 너비의 기준으로 각 요소의 너비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자, 이 래퍼는 이걸 다 묶은 걸 지금 래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일단 100%로 주지 않고 96%로 했어요. 이때 96%로 줬다라는 것은 이거는 바디를 기준으로 해서 96%를 준 거예요. 그럼 좌우 2%는 여백이나 마진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패딩으로 잡혔겠죠. 그래서 마진으로 이렇게 오토 잡혔고 패딩이 들어갔겠네요. 2% 정도. 자, 그리고 나서 헤더는 어떻게 돼요? 위드스가 100%로 돼 있어요. 그럼 얘도 역시 100%면 이게 상위 위에 있는 선택자도 위에 있는 상위 선택자다 보니까 얘도 역시 똑같이 96%로 브라우저에 적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거는 이거의 상위는 래퍼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컨텐츠는 레프트해서 위드스가 62.5래요. 이게 왜 62.5%가 나왔는지 그리고 패딩이 왜 1.52625가 나왔는지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요소의 너비가 있고 컨텐츠를 감싸는 요소의 너비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얘는 960 픽셀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계산을 잠깐 해보시면, 여기 계산기가 있죠. 그죠? 계산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잠깐 계산을 해보면, 요거만 콘텐츠만 한번 볼게요. 자, 요소의 너비가 뭡니까? 그죠? 요거 컨텐츠입니다. 그죠? 얘가 지금 얼마래요? 600이고, 전체를 감싸는 요소의 너비는 960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600 픽셀 나누기 960 했어요. 얼마냐?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퍼센테이지니까. 그래서 62.5%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리고 패딩이 15픽셀이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15픽셀도 역시 계산하면 되겠죠. 어떻게?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15 나누기 뭡니까? 960 아닙니까? 그죠? 900, 이거는 이제 고정 그리드, 잠깐만요. 960. 를 넣으면 0 곱하기 100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하니까 1.562 딱 나오죠. 그죠? 이러한 형태로, 이게 공식이라는 거죠.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을 만들 때. 그래서 어떤 놈이 기준으로 할 거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잡아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은 이렇게 만들어도 줄어들어도 퍼센테이지로 할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 상위 요소가 뭡니까? 줄어들기 때문에 얘도 퍼센트로 이렇게 줄어든 곳에서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요까지 하고요. 일단은 첫 번째 이론은 마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